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통일교와 연결됐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이 새롭게 등장해서 이번 사태의 파장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정원호 구청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의해 제기된 의혹인데요. 안 의원은 오늘 오전 SS 글을 통해 이 정원호 구청장이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고요. 이 통일교 소식지에 정 구청장의 참석 소식과 또 실제 행사에 참석한 정 구청장 사진도 실렸다면서 이 관련 인터넷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요, 단순히 참석만 한 게 아니고 축사도 했고요. 또 통일교에서 만든 선언문에 자필 서명까지 했다.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해서 통일은 참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축사를 했고, 통일교에서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서명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말한 참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통일교 교리에 대한 지지가 아니냐 이렇게 캐묻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통일교는요, 이 하느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삼고 있고, 그 중심에 참부모, 즉 문선명 초대 총재와 또 한학재 총재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안 의원은요, 정 구청장에게 구청장 3선을 하는 동안 통일교 도움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각종 선거에서 조직적, 정치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정원호 구청장은 조금 전 SNS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고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한 것이었는데 축사 내용 역시 상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의례적인 인사말일 뿐이라며 통일교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서 제기된 의혹도 짚어주시죠. 박형준 시장이 2021년과 2022년 통일교 측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는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은 박형준 시장의 축사 영상을 SNS에 올리고 부산시장의 행보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앞서 통일교 행사에 보낸 걸로 알려진 박형준 시장 영상 축사부터 보시죠.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형준 시장 측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산시 측은 영상 축사 요청 단체가 불법 단체가 아닌 이상 관례에 따라 영상 축사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 통일교 관련 행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또 이 박형준 시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나 박형준 시장 모두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로 분류가 됩니다. 이미 여당의 사실상 원톱 부산시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수사 대상에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통일교 유착 의혹이 내년 지방선거 판세까지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관련 추가 의혹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은 부산 3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여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부산에 뿌리를 둔 정치인입니다. 앞서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현안 청탁을 위해서 전재수 의원에게 접근을 해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죠. 관련해 KBS는요, 통일교 특별보고 문건에 전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난 정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 의원이 통일교 측 관계자들과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전 의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데 이어서 해당 사진에 대해서도 지역구에 형님 누님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 어떻게 마다하겠느냐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인물 중에 한 명이요, 이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같은 추가 의혹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건넨 인물은 현 통일교 부산울산 회장인 A씨입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십 명의 여야 의원과 접촉해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논의를 했고 전 의원과도 수차례 접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일교가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한일 해저 터널 청탁을 위해서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서 접근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A씨는 여당 내 친명계 핵심 7인 회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한일 해저 터널 관련 토론회 등을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했고요. 부산 등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경우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백종원 의원과 부산시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공동 총괄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전 의원도 각각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서울신문은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이던 시절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또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한일 해저터널 추진 내용에 친필 사인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대부분 이 만남이나 축사는 관례적인 것이었으며 이 연루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앞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통일교의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새로운 폭로를 내놓으면서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의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거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그러니까 특검에 구속된 이후에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해서 느닷없이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 인사이긴 한데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세 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금품을 준 시기, 또 액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김건희 특검에게 내가 사실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진술을 내놨다는 것이죠.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사실이 알려진 뒤에 굉장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우선 이 계속해서 이 특검 수사를 받아왔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뭐 우리는 이렇게 뭐 계속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까지 털어가고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 수사는 하지 않느냐 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의원들 의혹은 이 의혹의 개재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김건희 특검 법상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즉 통일교가 이제 권성도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뭐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반면에 이제 새롭게 터져 나온 전재수 의원 또 뭐 임종성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은 전혀 찾기 어려워서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는 혐의들 뭐 이를테면 뭐 집사 게이트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뭐 조영탁 IMS 모빌리티 뭐 대표 같은 분들이 뭐 기자들한테 돈을 주고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게 해줬다 뭐 이런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구속도 하고 뭐 이런 좀 수사 대상이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유독 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 수사 범위를 이렇게 좁게 설정해서 했던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은 이 관련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갈 듯하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갑자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존의 재판에서 결심 공판 때 내가 특검에서 진술했던 뭐 정치인들 뭐 실명 깔까요? 뭔가 대형 폭로를 할 것처럼 시사를 해왔던 윤 전 본부장이 정작 이 결심 공판 때는 이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정도 호소하면서 재판이 그대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불씨가 붙었던 통일교 의혹은 이대로 과연 사그라지는 걸까요? 일단은 이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에 이첩받은 경찰이 이 사건을 뭐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묻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 지금 이쪽 바닥 취재하는 저희 기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경찰이 과연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냐, 뭐 여당 눈치 보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그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 수사권을 경찰이 상당 부분 또 넘겨받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국면에 와 있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뭐 대놓고 그냥 수사도 안 하고 뭐 묻어버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경찰이 과연 독립적으로 떳떳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느냐는 국민적인 그런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른바 통일교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라는 조직이 과거에 정당도 만들고 이 정당 소속으로 거의 전국 지역구에 후보를 낼 만큼 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이 모세혈관 조직처럼 손을 뻗치고 있었던 이런 조직인데, 이 통일교를 털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번 의혹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의 기묘한 동거에 관해서입니다. 이번 논란이 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일본의 사례처럼 종교를 해산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도 통일교 관련 공소장에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부적절하게 유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또 종교는 또 정치권을 다리 삼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이나 뭐 현안을 청탁하고 했던 게 우리 정치의 뭐 좀 사실 오래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통일교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과연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종교에다가 손을 벌리고 같이 사진 찍고 뭐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오래된 부적절한 관행들 다시 한번 좀 성찰과 자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